조금 전에요. 뉴스파이터 전에 4시 30분을 조금 넘겨서 국회 사랑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 그리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만났는데 1시간 정도 만났고 지금은 김문수 예비후보가 입장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절차를 가져왔는지를 전혀 이해 못한, 이거는 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당의 경선 후보들이 모두 같은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 취재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왔는데, 그런데 방금 보셨겠지만은 한덕수 후보께서 또 본인은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이런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정당이 나서서 이 온갖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실은 불법하고 부당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봐서 굉장히 참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서 제가 선거운동이라도 조금 더 하고 또 한덕수 후보께서도 등록을 하고 그런 속에서 당연히 경선도 하고 또 단일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법률적 근거? 그다음에 어디시죠? 그거는 이제 김경수 기자입니다. 법률이라는 거는 정당법. 그다음에 정당은 또 그 당헌 당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선거관리 규칙이 또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의 여러 가지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데 어느 경우도 이런 사례가 없고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무 우선권을 우리 당은 74조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관한 일은 제가 당무 전반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권을 가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래야 선거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단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명분과 이유가 여론조사 지지율 때문인데 오늘 MBS 결과에 따르면 한 후보께서 23%, 후보께서 12%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좀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조사는 지지율은 지금 다른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출마를 했을 때 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높았는데 여러 가지 그 경선 과정에 지금 우리 한덕수 후보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서부터 오히려 경선 전반이 소위 말하면 김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많이 이렇게 약화됐고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 포함된 상태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고 빠지고 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1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께서 미리 들어오셨다면 한덕수 후보가 1위도 될 수 있을 수 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판이나 선거판은 그냥 막연히 그림이 어느 그림이 좋나 쳐다보는 거하고 직접 와서 뛰어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국민들 존경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론조사 다 높았죠. 그런데 실제로 뛰어보면 못 뛰고 그만두셨습니다. 이게 정치고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등록은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단 며칠이라도 뛰어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 과정에 검증되고 또 역량을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그 원래 이미지가 좋은 분이니까 반기문 총장을 모셔야 되겠다. 그때도 우리 당에서 얼마나 많이 따라가는 했는데 결국은 결과는 허망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는 모든 책임이 제가 덮었습니다. 당신 뽑아놨는데 합법적인 공식 당 후보인데 왜 당신이 양보를 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여론조사만 가지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여론조사만 가지고 후보를 정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또 여론조사가 꼭 정확하냐? 오늘도 보면 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일한 시점, 동일한 규칙, 동일한 방법으로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 뽑는 겁니다. 이게 선거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규칙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점에서 해보고 1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2등하면 낙선하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건 안 하고 나는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하고 지금 단일화를 자꾸 하라 그러니까 저는 깝깝합니다만은 그래서 후보 등록해서 며칠이라도 뛰어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등록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도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단일화가 될 때 극적 시너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정당사에서는 정몽준, 노무현 그 당시 이해창에 비해서 한참 떨어졌는데 노무현이 바닥이었는데 당선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거라는 거는 그렇게 뭐 안 들어오고 나 지금 여론조사 한번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몇 번씩 조사를 하고 경선을 하고 다 해서 뽑아놓은 사람은 그거 바꿔치우자. 이거는 일종의 정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어디시죠? TV조선 장문정 기자라고 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후보님 로드맵대로 다음 주에 경선을 치르게 되면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경선 후보가 최종으로 될 경우에 기호 2번으로 국민의힘 후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당의 선거운동 경계를 집행하지 못하고 또 당이 선거운동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후보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는 여쭙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정당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당에 입당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후보가 된다면 입당하지만 되기 전에 입당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뭐 정치부에 출입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완전히 우리 당이 그냥 받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오늘 당장 다른 하셨으니까 다른 한 사람은 조금 하셨잖아요. 잠시만요. 다른 어디 안 하신 분? 그러면은 그 후보 등록이 없으면 11일까지는 단일화가 아예 없다는 입장이신 걸 이해가 되는데 오늘 권영수 비대위원장께서 그럴 경우에 단일화를 강행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시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강행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건데 다만 현재 국민의힘의 공식 당 후보는 저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동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저를 넣으려면 제가 만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 동의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여론조사하면 좋겠습니까? 설문은 이게 됐습니까? 이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당의 공식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설문 문항에 대한 문의도 없고 상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발표하는 그 발표를 제가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어느 정치의 기사나 정치의 그런 사례에서 있었느냐? 예. 오늘 회동이 어제 회동보다 더 진전됐다고 보시는지. 좀 진지했어요. 왜냐? 진지한 이유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언론의 힘입니다. 기자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지하고 조금 더 적극성이 있죠. 또 더 만날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뭐 언제든지 더 만나고 내일이라도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후보님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단일화하고 경선 통과했는데 속았다고 하면서 11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 선거운동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강한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내 갈등 수습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이세요? 뭐 그거는 각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만나서 우선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모르거나 이런 분들을 확보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당 내에서 저 지지 안 하는 분들 당연히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설득되고 하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변화가 소위 말하면 여론조사에서 저보다 다른 후보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저 후보를 모셔와야만 이길 수 아니겠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뭐 당에 원수된 것도 아니고 저는 당비만 하더라도 뭐 수십억을 낸 사람이에요. 수십억을 내서 저는 선거할 때마다 경기도지사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남는 돈을 10억씩 특별당비로 계속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억 이상은 제가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나 역할이나 이래 봐서 저 당에 대해 가지고 당에서 저보고 무슨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 하시는데 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방법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고 앞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지금 중앙도 지금 발족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별로 발족이 되고 공식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급상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거는 누가 선거 전문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겠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항상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할 때 후보 간의 문항이나 시기나 횟수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번에 당 지도부가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문항이나 이런 것들이 후보에게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것을 만약에 바탕으로 당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강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여론조사 하는 거는 뭐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 잘못됐다. 중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이미 표명했고요. 그러나 이거 강행하는 것이 어떻게 당에 해로운 역할을 끼쳤는지 당에 해롭다는 것은 공식으로 선거에 선출된 저에 대해서도 여러 그 해당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당의 공식 후보를 해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앞으로 엄중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와이트N 윤통 기자입니다. 한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가 아니라 ARS로 80% 이상의 당원들이 최대한 빨리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ARS 조사잖아요. 당원들의 조사. 그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럼 단일화가 안 되면 좀 속상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속상하신 거 이해하고 저도 속상합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못 이기면 제가 제일 큰 피해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 당원들 물론 네, 지금 국회 사랑제입니다. 국회 사랑제에서 1시간 정도, 4시에 제가 앞선 방송 전에 저도 저 회동을 쭉 지켜봤는데 시간 한번 재봤어요. 4시 한 33분부터 회동이 시작됐고 끝난 것도 공교롭게 5시 33분쯤 끝났어요. 그러니까 딱 1시간 정도 채웠는데 이 회동을 단판 회동을 끝내고 굳이 말하면 2차 단판 회동이죠. 끝내고 지금 각 후보가 순차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이번 회동에 어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입장은 뭐고 일문일답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장 기자 얘기로는 김문수 예비후보 끝나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도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한덕수 예비후보도 입장을 밝히면 또 다시 현장 연결해 볼게요. 송국근 평론가님. 네. 어쨌든 2차 회동도 근데 이게 사상 또 초유예요. 단판 회동을 생중계했어요. 1시간 동안. 이것도 사상 초유입니다. 먼저. 네,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이게 어제 회동은 75분을 했죠. 네. 75분을 했는데 어제는 비공개였어요. 딱 두 사람만. 네. 배식자도 없이 네. 두 사람만 딱 있었고 물론 어제는 저녁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대화 시간이 이제 75분 다 하진 않았지만 오늘 60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판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개를 한다. 이것은 어떤 단판에서 결론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 주장을 하기 위한 겁니다. 어제 이미 평행선을 달려서 본인들의 서로의 패를 다 봤어요. 패를 다 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개를 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네. 이게 설득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 공개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결론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네. 이 결론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 지금 두 사람은 동상이몽입니다. 아, 그래요? 특히 시간인데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시간이 좀 지나야지 나이가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시간이 지나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이미 11일 날 후보 등록 마감 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은 출마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게 해버렸잖아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일까지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보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50% 책임다운 투표 50%인데 이걸로 본인이 경선에서는 1등을 했지만은 이게 지금 본인이 파악을 할 때는 지금 당장을 하면은 이 한덕수 후보에게 좀 밀린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 시간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죠. 그럼 네. 국민의힘의 조직과 자금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그 지원이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좀 바로 이제 그 후보 등록하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이게 서로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좀 다른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김문수 후보고 시간이 없는 사람이 한덕수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이 일종의 동상이몽 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들리는 게 말씀 듣고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김문수 후보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아니 난 오늘 말고 또 내일도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어.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만나봤자 답은 안 나와. 혹시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시간은 나의 편이라는 것을 확실히 잡고 있지 않습니까? 10일, 11일 양일 동안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12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11일까지만 버티게 되면 나는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의 정정당당한 후보다. 이런 지금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두 분이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뭐 단일화에 있어서 여러 뭐 물밑 접촉이 있다던가 대리인들이 나가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광경은 있었어도 저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두 분이 말씀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시간 제한이 없고 사회자가 없이 두 분이 토론을 벌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기에 시간의 점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상당히 그 시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됐고 네. 또 그에 관해서도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아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어제 1차 저녁 식사를 함께한 그 모임이 있었고 오늘 또다시 본인이 제안을 해서 이 만남을 이루어지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브리핑을 통해서도 또 자기는 만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단일화를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했다라는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문수 예비 후보는 입장 발표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에 다 답을 하고 지금 현장을 떠났고요. 이제 기다리고 있던 한덕수 예비 후보가 입장 밝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 님을 포함해서 많은 경기도 직원들한테 제가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 경기도 지사님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그 정부에 뭐 이렇게 계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세계 전체 국제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막 큰 그런 그런 준비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니 한미 FTA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 무슨 득이 있겠냐 뭐 이런 지적도 하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지켜보시죠.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미 FTA를 보면서 아니 누가 이걸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맨날 손해만 보게 만들어놨냐 이래가지고 이거 당장 없애버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또 막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도 다시 협상도 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김문수 후보는 국가의 이익 또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깊은 사고를 해오신 분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 본인의 철학 이런 것도 합리적인 쪽으로 이렇게 항상 바꾸셨던 분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도 항상 그 시각을 정말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런 쪽에 두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덕목을 계속 보아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 거의 무소속으로 선관위에 그 예비 등록을 한 후보입니다. 예비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대통령 측에 출마한 예비 후보로서 제가 언론에도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외신 기자단 앞에서 브리핑도 하고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도록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무소속의 예비 후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우리 선거법에 의한 규제도 같이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단일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한 그런 해결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저는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일들 이런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라는 그러한 직을 저로서 최선의 바탕을 만들고 더 중요한 앞으로 한 달 후에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저의 희망입니다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강한 나라, 국내적으로 부유한 나라, 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통상마찰을 해결하는 나라,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나라, 또 한미일 간의 이러한 그 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의 그러한 그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그 소위 그 우리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조건 없이 한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꼭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국내적인 이런 갈등 그리고 분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경제나 외교나 국방이나 또는 민생, 사회 이런 데 있어서의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3년의 기간에 개헌을 마치고 저는 물러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3년의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적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계층이 소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급여라는 것을 지원합니다. 매달 한 160만 원 정도를 2023년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2023년 한 해에 저희가 2024년에 지급할 생계급여를 총 21만 3천 원 월입니다. 4인 가족 21만 3천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
한 255만 원 정도가 4인 가족한테 생계급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죠. 5년 동안에 생계급여가 늘어난 금액은 19만 6천 원입니다. 저희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같이 여러분도 들으신 것처럼 과거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인연이 있어 왔다는 말로 시작해서 쭉 이 과거 인연을 회상하고 소회를 밝히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시절에 최선을 다해왔다 뭐 등등등 소회를 밝혔고 또 마지막에는 직전에 또 정책성 그런 발언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또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겠죠.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송국근 평론가님. 어쨌든 결렬된 것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제 결렬됐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시간은 김문수 후보 쪽 손을 좀 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제 뭐 당은 또 당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해보겠습니다만 정말로 단일화가 안 되면 등록도 못하고 그냥 뭐 좀 격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속담을 인용하는 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로 그냥 후보 등록도 못하고 대선판에 뛰어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당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는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덕수 후보가 11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오늘 원래 하려던 게 6시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오늘 6시에. 근데 그것이 무산이 됐죠. 네. 그 직후부터 지금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50% 그리고 책임당원 50%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그 로드맵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를 합쳐서 내일 그까지 해서 내일 그 오후 4시에 네.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네. 누가 후보라고. 이 상태에서 후보라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11일 날 전당대회 대신 전국위원회를 지금 소집을 해놨잖아요. 네. 전국위원회 열어서 확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이렇게 가면 만약에 이 여론조사와 국민 그 일반 당원 그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이겼다고 하면은 네.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네. 이 지도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단일 후보는 한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포를 해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벌써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후보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놨어요.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국민의힘 후보가 없이 진행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고 진행된 그 안에는 포함은 되지만 동의하지 않고 진행된 그 결과를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가 그것을 놓고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지금 처음에 저 단일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반 이재명 연대 그리고 그 개헌 연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저 뭐 한덕수 대행도 대통령 권한 대행하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또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거죠. 3년만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런 그 대의 큰 뜻은 지금 다 사라지고 어찌 두 사람의 저런 그 모습만 보이니까 상당히 그 지지층은 굉장히 지금 그 당황해하는 그 네. 상황이 되고 있죠. 오늘 2차 단판도 빈손 회동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부터 사실 두 사람의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김문수 예비후보인데 8시 반에 갑자기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등록도 안 한 사람 보고 자꾸 단일화를 하기가 온 지도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전에 우리 경선 과정 이전에 미리 짜여진 본인들의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 초대론에 지나지 않지 이건 단일화도 아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등록 안 한 후보 유령과 완전히 헛개비를 보고 단일화를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동네 구의원 선거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격한 표현 차례대로 시리즈로 나왔어요. 김연주 평론가님, 지금 개국민 사개극이란 말도 나왔고 시나리오란 말도 나왔고요. 그렇죠. 구의원 선거라도 한덕수 후보는 해봤냐? 지금 이런 말까지 약간의 인신공격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냐라고 아이덴티티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조금 전에 그 한덕수 후보가 백브리핑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본인의 이제 공약 사항을 뭐 약자와의 동행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본인이 50년 이상 가지고 있던 관료로서의 이력 플러스 본인이 말씀하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마치 정책 브리핑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난데 아니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지금 당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단돈 1,000원 한 장을 당비로 내보지도 않은 그런 후보에 대해서 마치 감싸고 돌면서 나를 적대시하는 이것이 온당한 것이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최종 후보가 선발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채 3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당 지도부 그러니까 양권 두 원내대표와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 네.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함께 김문수 후보를 찾아와서 상당한 강한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일을 딱 못 박아서 이때까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근데 말은 단일화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치 한덕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강조를 했고 네. 그리고 일단 그 당의 최종 후보가 되게 되면은 당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 소소하게는 당선증을 뭐 수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당의 그 우리 그 당사 밖에 보면은 큰 걸개 그림을 그렇죠. 걸게 네네. 돼 있거든요. 그리고 백드랍을 포함해서 네. 인사권까지 이거를 본인이 해야 되는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어떤 공보적인 이런 지원 같은 것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또 심리적으로 좀 분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당 내에서 전당원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단일화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11일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 김문수 후보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걸 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네. 이것이 큰 그림,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아.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후보는 지금 당 밖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시나리오대로 미리부터 진작부터 정해진 수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침부터 이런 격한 표현을 내놓은 김문수 예비후보의 공격에 대해 한덕수 예비후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자기의 불편함, 자기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거는 구정치인이나 하는 그러한 저는 행동이다.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큰 신뢰와 결례와 못할 일을 하는 것이다. 저는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제가 3년만 하기로 했고 제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그러한 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혹시 최명기 원장님 보실 때는 보세요. 한덕수 예비후보는 총리 시절에도 국회 답변도 거의 무덤덤한 표정으로 하기에 이제 유명했던 이제 분인데 오늘은 이제 언론들은 기자들은 현장에서 지켜본 기자들은 그래요. 상당히 화가 격앙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항상 흥분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톡 건드리면은 뻥 터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저 정도면은 굉장히 커다랗게 그 어려움 없이 그래도 표정을 잘 수습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브리핑할 때도 그동안 김문수 예비 후보와의 굉장히 커다란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그랬었죠. 그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지.
근데 그게 전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안 되게 되고 만약에 후보 등록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의 모양새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억지로 후보 등록을 하자니 애매하고 그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평소보다는 아마 감정 선행이 굉장히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이제 일정상 달력을 보면 국민의힘이 오는 10일, 오늘이 지금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레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약에 끝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그때 이 당 차원에서 대선 후보를 전당대회에서 확정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제 김문수 예비후보가 당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지위는 김문수다라는 그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통상 이럴 때는 법원이 누구 손을 좀 들어주는 편입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의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의 어떤 후보 선출과 같은 일은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자율성이 무제한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헌이라든가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안이 아니라 가처분이기 때문에 김문수 예비후보의 이 경선을 통한 공식 후보로서의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뭐 당무 우선권이라든가 후보자 등록에 관한 권한 등의 어떤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손해의 위험이 구체화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일단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죄송해요 말씀 중에 오늘 신청했잖아요. 그럼 이거 혹시 법원이 이거는 시한이 촉박하니까 빨리 결론 낸다. 혹시 이거 후보 등록 전에 결론 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촉박하지만 가능성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측에서도 만약에 11일이 지나서 만약에 김문수 예비 후보가 뭐 당 측에서 그러니까 뭐 당의 직인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총장 직인, 뭐 당 대표의 직인이 찍힌 그 추천서를 받지 못해서 후보 등록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은 더 이상 이 가처분 자체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오늘 아마 같이 지금 이전에 이 당협위원장들이 신청한 가처분과 같이 심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빠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번 구체적인 심리는 진행을 할 텐데 하루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양 후보, 이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다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목소리를 냈어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결렬되면은 일단은 그 여론조사 이런 거 계속 가고 그 뒤에 우리가 그 10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필요하면은 결단도 낼 수 있다. 뭐 그 결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요 궁금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후보 등록 둘 다 하고 일주일 뒤에 토론도 하고 이 여론조사도 해서 결정하자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는 11일까지 한덕수 예비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를 해서 등록을 해야지만 이 어떤 그 지금 대선에 드는 막대한 자금이라든가 후보 기호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뭐 한덕수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쳐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해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 선거 운동을 하는데 뭐 400억에서 500억 상당의 막대한 자금이 드는데 이 무소속 후보는 당에 미리 지급된 정부에서 지급된 선거 보조금을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을 수 있는 그 후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후원금 29억을 넘어서는 자금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서 다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어떤 사례에서 봤듯이 이게 개인의 자금으로 마련한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 문제 때문에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후보의 기호 문제인데요. 지금 대선 후보는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 수에 따라서 뭐 1번, 2번 이런 식으로 기호가 배분이 되게 되고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8번 이후의 번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무소속 후보기 때문에 앞번호가 아니라 뒷번호를 받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간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표 언제 단일화에 하나 그 시점에 따라서 투표 용지에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사퇴라는 글자조차 인쇄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수층 유권자들은 혹시나 혼선으로 다른 후보를 찍거나 사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서는 어떻게든 11일 안에 후보를 결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 평론가님,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시청자분들 중에는 무릎을 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국민의힘하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하게 되면 국민의힘 쪽 기호를 다는 게 아니구나. 또 국민의힘에서 그 선거지원금 자 이거 쓰세요. 우리 어쨌든 우리랑 이 단일화했으니까 이거 갖다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군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김문수 후보는 시간이 내 편이라고 하고 한덕수 후보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거예요. 11일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일단 따로 11일까지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니까 등록을 하면 기호 2번을 받아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죠. 국민의힘 후보 2명이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신청자가 그 당 직인 찍힌 게 이제 하나 나가니까. 네. 그러면 그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면은 지금 정당 순으로, 그러니까 의석 순으로 기호를 주기 때문에 정당이 지금 7개까지 가면은 8번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끝날 때까지 2번과 8번입니다. 그런데 단일화를 해서 그 이후에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되면 기호 2번도 그대로 가지고 그러네요. 있고 당의 그 조직, 자금도 말씀하셨지만 자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조직이거든요. 국민의 조직을 활용을 해야 돼요. 다 전국에 시도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각 지역구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걸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그거 상관없어요. 그대로 가면 돼.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만에 하나 된다고 하면은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 후보입니다. 그럼 선거법에 따라서 여기 그 자금 지원을 못 합니다. 자금 지원을 못 하고 나중에 이 국민의힘 후보로 있다가 그 400억 정도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지금 이재명 후보도 434억인가 뭐 토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무소속 후보는 그렇게까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개인 뭐 후원금도 지금 후원금도 모았는지 안 모았는지 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때까지 만약에 일주일 준다고 하면은 일주일 동안 본인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조직과 자금이 없을 뿐더러 거기서 이긴다고 해도 일주일 후에 이긴다고 해도 본선에서 쓸만한 조직과 자금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덕수 후보는 무조건 11일까지 끝내야 되고 만약에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그 이후로 가야지 그 본인에게 유리해지니까 그 이후로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하자는 거죠. 후보 등록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좁히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뭐 두 사람이 3차 단판이라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자성어에 그런 게 있어요. 적전 분열. 대선이 26일 정도 남았나요, 오늘? 그런데 적 앞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쪽은 지금 웃고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러한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자당의 대선 예비 후보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요? 한덕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한덕수 후보를 끌어드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당 지도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은 대선에 나갔지 대선 관리를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국민과 그 수많은 당원들을 움직일 힘이 당 지도부에 있었으면은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갔겠습니다. 지금요, 최명기 원장님, 아마 시청자분들이 내가 지금 뭘 들은가? 혹시 다른 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막 저렇게 막 원색 비난하는 줄 알고 착각하겠어요, 지금.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저기 위기의식은 이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절대로 김문수 후보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현재 확정 지은 본인의 이제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모든 일은. 또 두 번째 위기의식은 뭔가 하면은 이미 김문수 예비 후보랑 완전히 각이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이제 앞으로 계속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물리쳐서 적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본인이 갖고 있는 당권은 위태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거는 또 본인을 위한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요 몇 달 우리는 지금 사상 초유의를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도 사상 초유예요. 왜냐면 후보 이 TV 토론 뭐 저희 MBN도 4명의 그 국민의힘 후보 TV 토론도 해드렸습니다만 한 3차례 정도 TV 토론 거치고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린 건 처음인데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알량하다는 표현을 대해서 대박 사건 시시하고 보잘것없대요. 아니 자기들이 뽑은 대선 후보 알량하다는 거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대선 후보 자리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봅니까? 네. 제가 웃으면서도 웃고 있는 속이 굉장히 상합니다. 아마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양비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당 측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그리고 이어지는 탄핵으로 인해서 일종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당의 입장을 명백히 국민께 밝히고 올바른 사과가 우선 선행된 연후에 이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이미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선출했다고 해놓고서 이후에 이런 국면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과연 이런 뭐 이전 투구 양상을 보여드려 놓고서 네.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다만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본인이 김덕수다, 뭐 을지문덕 이렇게 그렇죠. 해가면서 본인이 마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처럼 해서 어느 정도의 표의 지분을 확보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당의 알량한 대선 후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고 네. 선거 중에 가장 큰 선거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았다는 것은 그 당의 대표 선수를 뽑은 그렇죠. 것인데 네. 그에 대해서 알량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자기 부정에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떻게든 빨리 단일화 국면이 마무리가 되든 네. 아니면 안 되든 이것을 잘 마무리를 지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 자기 당 대선 후보한테 알량하다, 한심하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르고 달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르는 이 분위기 막 윽박지로 고함 질렀잖아요. 근데 눈물로 김문수 예비후보의 결단을 달랬던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초반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김덕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당원들이 감동받은 것은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저렇게 내려놨구나, 저 사람은. 기라성 같은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를 누르고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우리 후보한테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당원들이 정말 뼈가 부서져라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보면 마치 지금 이제 눈물로 호소하긴 합니다만 결단 내리라고 단일화 나서라고. 근데 상황에 보면 김문수 예비후보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니까 아니 이미 다 판 짜놓고 나는 형식적으로만 이 당의 대선 후보 해놓고 마치 기다리고 있던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해서 세우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주장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나올 수 있죠. 네. 이제 뭐 8강전, 4강전, 2강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 말대로 기탁금도 3억이 들어갔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본인이 원래는 이제 이 정도 상황은 알고 있었죠. 이번에 경선을 할 때 그 핵심 그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하나고 그 한덕수 후보,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과 나중에 단일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였거든요. 다 단일화를 한다고 했지만 가장 강도 높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 후보였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1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에게 다 맡겨놨어야 돼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5월 3일부터. 그런데 5월 3일부터 지도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5월 3일 날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만나서 그 자리에서 축하 인사도 나누기도 전에 단일화 이야기를 먼저 꺼내요. 막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된 사람한테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일화를 하되 이 한덕수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이준석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딱 처음에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그래서 그때 놓은 게 얘가 한덕수 당이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아주 완전히. 한덕수 당이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일대 그 대선 후보가 됐으면은 지도부는 빠져야 돼요. 두 사람이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5월 3일부터. 그런데 이 지도부가 이것을 주도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요. 가장 그 후단협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 단일화 그렇죠, 협의회. 그게 노무현 정몽준 때인데 그때 노무현으로 안 된다고 해서 후단협의를 했던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입니다. 평의원들이고 이 단일화가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도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때마다 당 지도부가 나선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당사자들이 다 한 것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당 지도부가 이렇게 나서니까 김문수 후보가 뭔가 이렇게 그 뒤에 뭐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를 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혹시 허주현 변호사님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혹시 시쳇말로 당참 잘 돌아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홍준표 이제는 후보가 아니죠. 홍준표 전 시장인데요. 네. 말을 아끼다가 SNS에 쓴소리를 한 게 있습니다. 용산바가 지도부의 한덕수 띄우기 합작품이다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와 한덕수 예비후보를 비판한과 동시에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듯한 글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린 건데요. 아무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폭로성 글을 올린 겁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해서 한덕수를 띄우면서 사실상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갔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후보의 장애가 되는 것이 홍준표 후보 본인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뭔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어떤 홍카콜라 같은 성격 때문에 자기 자랑은 살짝 또 넣었네요. MSG로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최종적인 후보로 선출이 된다고 하면 단일화에 장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자신을 떨어뜨리라는 공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네. 김 후보로서는 이런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한 것이 아니냐. 왜 공식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비난하는가. 네. 무상열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 후보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네. 당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분한 마음도 있고 당 상황도 지금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 해서 막 아마 지금 SNS 작심 발을 막 쏟아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상황에서 다른 당 분이긴 한데 다른 당 의원이긴 한데 이 상황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뭔가 글쎄 이걸 지지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 덕담이라 될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가 되면은 예. 김문수로 될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예비 후보는 여기까지다. 투표장에 예.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치권에서 자란 잡초 같은 근성이 없어요. 온실에서 자라는 난초,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수양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의 저 치열함에 못 견뎌요. 김문수가 후보? 보통 독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통 독종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뭐 후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약간 그래도 깎아내리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박지원 의원은 김문수 후보를 잘 압니다. 두 사람이 총선에서 맞붙은 적이 있어요. 보궐선거였던가 그때 부천에서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될 때 상대가 박지원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가 나는 아직 넥타이가 뭐 어색하다 이런 책을 냈어요.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박지원이 거기 맞춰가지고 나는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 이래서 넥타이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김문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죠. 잘 아는 상황이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한덕수 후보는 아무래도 관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정치판에 정글 같은 정치판에 견디지 못하고 그래도 국회의원 3번 했고 도지사 2번 했던 김문수 후보에게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김문수 편이다. 네. 이것을 본인도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게 보면 그 세 가지로 저는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지금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단식농성 단일화가 될 때까지 단식농성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단식농성이 지도부의 단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11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이에요. 근데 물론 넘어서도 뭐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있다지만 지금 보세요. 11일까지 안 되면 또 법적이나 아까 가처분도 되고 정말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대선 전에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를 다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봅니다만 지금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정치의 세계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법원으로 일정 부분 넘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결코 좋은 국면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대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현재 나온 여론조사의 결과로만 보자면은 상당히 앞서서 뛰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미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력을 다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직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는 이야기만 던져놓고 최종 후보가 아닌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툼을 벌여서 이게 법원으로까지 지금 이 국면을 넘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국민께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어떻게 국민께 호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심정을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은 한 공식 이 후보 등록 마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시간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편이다 이런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중 아마 방송이 끝나고 뉴스파이트 끝나고도 양측에서 어떤 긴급 기자회견 형식이나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외곽에 있는 당 안팎에 있는 분들이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의 행동에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호 2번이라는 것을 이 얻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나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